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그림 기초, 그림 독학 기초 드로잉을 검색해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팁이 뭐였나요? 바로 점, 선, 면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만 보더라도 선쓰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쓰기는 그림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알아야 읽고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은 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선 쓰는 법을 통해 막막함을 덜어내고 즐거운 그림 시간을 만끽해보아요. 선 연습을 할 때 재료는 꼭 연필을 써야 해요. 이유는 힘 조절에 따라 선의 진하기가 가장 잘 보이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연필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사러 가봤는데 사비 연필은 미술용품 코너에는 없고 펜들이 있는 문구류에 있었어요. 저는 사비, 이비, HB를 한 가지씩 구매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소 연필? 싼 게 비지떡 아닌가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고 선 연습을 위해 이 연필을 구매한 거잖아요. 그 목적만으로도 다이소 연필은 충분합니다. 나중에 연필로 선 쓰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더 높은 가격대의 연필을 구매해도 늦지 않아요. 연필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필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연필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사비, 이비, HB처럼 연필 표기에 따른 특징을 살펴볼게요. 연필마다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6B와 4H를 추가로 가져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순서대로 갈수록 흑심은 점점 진해지고 굵기가 두껍습니다. 4H는 이 중에서 가장 연한 연필이에요. 흑심 자체가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흑연가루가 덜 나오고 깔끔하게 선이 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HB도 4H에 비하면 조금 진하지만 연한 연필에 속해요. 그래서 4H부터 HB까지의 연필은 스케치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투명한 색감이 특징인 수채화 스케치를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이 중에서 가장 진한 6B는 흑심이 무른 느낌이 나면서 거칠고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선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러프한 크로키를 할 때 적합하겠죠? 그 중간인 4B는 흑심의 진하기도 중간이라서 연하게 진하게 둘 다 잘 표현이 됩니다. 적당한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B 연필을 주로 사용합니다. 2B는 4B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선이 나오는 편이에요. 섬세하게 묘사를 할 때나 부드러운 톤을 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필을 설명할 때 수강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연필은 어떻게 잡아야 해요? 이 질문이에요. 연필 잡는 방법은 내가 그림을 평평한 곳에서 그리는지 세워서 그리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요.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글씨 쓸 때처럼 잡으면 됩니다. 반면에 이젤에 세워서 그릴 때는 연필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나를 바라보게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평한 곳에서 그릴 때 이젤에서 연필 잡듯이 그리면 손목이 꺾여서 그림 그리는 게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이젤에서 그릴 때는 평평한 곳에서 그릴 때처럼 잡으면 불편하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상에서 그리시겠죠? 그럼 편하게 글씨 쓸 때처럼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게 연필을 잡아주세요. 종이는 연필처럼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저는 8절지 200g 스케치북을 샀는데요. 연필처럼 건식 재료는 90에서 1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숫자는 종이의 두께예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종이는 얇겠죠? 우리는 선 연습을 할 용도로 종이를 쓰는 거니까 저처럼 굳이 스케치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A4 용지에 해도 괜찮아요. 다만 사이즈는 클수록 좋아요. 선 연습을 할 때 선 길이를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으니 같이 선 그리는 법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직선 긋기입니다. 말 그대로 직선을 쭉쭉 그어주면 되는데요. 종이는 흔들리지 않게 나머지 한 손으로 고정해줍니다. 내가 편한 방향으로 마음대로 종이를 돌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종이는 고정. 왜냐하면 선 연습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잘 그리기 위해서인데 내가 편한 방향으로만 돌려서 그리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모양의 형태를 그릴 때 선이 유연하게 안 나와요. 직선 긋기의 순서는 세로, 가로,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입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길이를 짧게 그어주다가 점점 길이를 늘려주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종이 끝까지 그어주세요. 이때 선 긋는 거 너무 쉽잖아 하면서 선을 마구마구 그으면 안 되고요. 선이 중간에 흐려지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균일하게 그어주세요. 그래야 선 연습하는 게 단순 노동이 아닌 그림 스킬로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대각선 방향을 그릴 때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쪽 대각선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하고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 대각선 그리는 게 불편하실 거예요. 나의 손과 선이 같은 선상에 위치해서 그런 건데요. 이때 몸을 조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손의 위치를 내가 편한 방향으로 위나 아래로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아마 저처럼 아래로 길게 그릴수록 손이 위쪽에 있는 게 편할 거예요. 두 번째, 곡선 긋기입니다. 우선 십자 모양을 그려줍니다. 여기 위에 예쁜 지구본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점점 볼록한 모양으로 곡선들을 그려주면 됩니다. 최대한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히 볼록해지는 느낌이 나도록 노력해주세요. 곡선을 긋다 보면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이 확 좁아지게 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손바닥이 종이에 딱 붙어서 그런 거예요. 점점점 볼록하게 그릴 때 손바닥을 바닥에서 안 움직이면 아랫부분이 동그랗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확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곡선부터는 손바닥을 떼고 살짝 새끼손가락을 종이에 지지한 채 볼록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어주면 됩니다. 직선과 곡선 긋기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선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오히려 선이 울퉁불퉁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감을 가지고 선을 한 번에 그린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선을 그을수록 선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직선, 곡선 긋는 게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힘을 빼고 연하게 긋는 연습도 해보세요. 세게 그리는 건 힘만 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연하게 그리는 건 꽤 어렵거든요. 연하게 선을 그을 때는 힘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필을 잡을 힘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힘 딱 그 정도만 주고 나머지 힘은 최대한 팔꿈치 뒤쪽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힘을 뒤로 주는 느낌인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선을 그으면 좀 더 연한 선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직선, 곡선, 강약 주기입니다. 직선과 곡선을 담백하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선에 강약을 주면 훨씬 더 풍부한 드로잉을 할 수 있어요. 그림 안에 선에 강약이 들어가기만 해도 집중감과 더불어 공간이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지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시 위에 케이크를 그릴 때 케이크는 진하게 그리고 접시와 포크는 연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크가 훨씬 눈에 잘 보이면서 강조되겠죠? 케이크와 접시 사이의 공간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련한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을 그려볼게요. 얼굴에서 눈을 그릴 때 진하게 그리지 않고 연하게 그리면 뭔가 촉촉하면서도 아련아련한 느낌이 납니다. 머리카락도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가볍게 그려주면서 분위기를 더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색을 칠하지 않고 선만 그렸는데도 이 드로잉 자체만으로 완성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직선, 곡선, 강약을 낸 드로잉을 보니까 그 방법이 더 궁금하지 않나요? 먼저 직선부터 강약 내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전에 직선 긋기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신 처음에 힘을 더 주었다가 끝으로 갈수록 힘을 빼면 돼요. 마찬가지로 길이는 짧게 시작했다가 점차 길이를 늘려보세요.
길이를 늘릴수록 강약의 톤 변화가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톤이 계속 진해지거나 갑자기 확 연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속도를 잠시 줄이고 진하기의 변화가 느껴지게 천천히 그려보세요. 이게 익숙해질 때쯤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방향은 세로, 가로, 대각선 다양하게 연습해주면 더 선의 감각이 늘 거예요. 그 다음 곡선 강약 내는 법은 물결을 그리면 됩니다. 방향은 세로, 가로, 대각선 여러 방향으로 그리되 물결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곡선의 강약을 그릴 때 한 번 흐름을 놓치면 선의 진하기가 똑같이 그려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내가 선을 진하게 들어가고 약하게 들어갈 부분을 점으로 미리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힘을 주었다 뺐다 반복하면 되겠죠. 직선, 곡선을 강약 주며 그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적용하는 연습도 해봐야겠죠? 단순한 형태를 보고 선의 강약을 조절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는 걸 보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진한 선으로 표현해봤어요. 자, 오늘 배운 그림 기초, 선 긋는 법을 정리하자면 1. 연필은 4B 연필을 사용한다. 2. 종이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3. 직선 긋기, 세로, 가로, 대각선 여러 방향으로 그어준다. 점점 길이를 늘려가기. 4. 곡선 긋기, 십자 모양의 틀로 접고 균이랑 곡선으로 예쁜 지구본을 그린다. 5. 직선, 곡선, 강약 주기, 힘의 세기를 조절해서 선의 진하기 변화를 준다. 입니다. 선긋기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그리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선 쓰는 감각이 내 손에 착 붙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따라 그리셨다면 이미 전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꾸준히 함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